찌라시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마트에서나 볼 수 있는 1+1. 예, 이 사람도 1+1이 되는군요. 너무나 다정하고 애틋한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 같으면 좋을 텐데, 예, 이게 또 전형적인 그 사학 비리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안이라, 이게 또 검증이 필요한 내용이죠. 아니 사학이 아니잖아요. 카이스트하고 서울대는. 어차피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예, 최순실이 했던 이대 쪽의 어떤 그 학사 논간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서울대를 국립대라고 말할 순 없죠. 지금 법인이 독립이 됐으니까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대는 뭐 국립대로 인식이 되고 또 사학이라고 또 말할 수는 없는 그 공공적 요소가 강해 보이니까요. 네네.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 이분의 남편이 이제 안철수 후보인데, 안철수 후보가 카이스트 또 서울대의 교수로 임용될 당시 우리 아내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 뭐 거의 실체에 다가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오래 전에 어느 정도 그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예, 집중적인 조명이 됐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너무 잘 안 알려져 있어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때 예, 가볍게 넘어간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자면, 약간 그 서울대하고 카이스트 임용의 과정에서는 좀 그 논리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정문술 회장이 그 발전기금을 300억을 냈어요. 예, 이게 이제 2001년에 이 기금을 낸 걸로 2008년에 이제 이 기금을 받는 교수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 그 석좌 교수로 이 정문술, 그러니까 기부를 했던 기업인이 딱 짚어줬다는 거죠. 예, 안철수를 석좌 교수로 올려야 된다. 근데 이 기용 과정 안에서의 이제 카이스트가 스스로 내규를 어겨버린 정황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규정상 초임의 계약 기간을 이제 3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좌 교수 5년 이상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규정되고 있는데,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채용 당시에 바로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바로 채용이 된 거죠. 그리고 안철수 교수가 그 당시 이제 임용할 당시에는 석좌 교수 정도 되냐면 논문 한 60편 정도는 써야지 석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출한 논문이 달랑 6편 뿐이었다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부인인 그 김미경 씨도 당시 연구 실적에 대한 그 이력서에서 성균관대에서 7년 11개월 동안 부교수를 했다라고 이제 이력서를 냈는데, 실제로는 조교수였고 부교수는 1년 7개월 정도 역임을 한 거죠. 예, 더군다나 그 당시 발표했던 논문들 41개 중에 40개가 자기 전공인 병리학이었고, 임용됐던 분야에 관한 논문은 한 건에 불과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안철수 교수를 뽑기 위한 일종의 카이스트의 특혜였고, 그 특혜는 이제 돈을 냈던 사람이 예,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의 이제 핑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 그 서남표 전 총장이 국정질의안에서 이 임명이 특혜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은 못했지만, 이러한 임명이 공정하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안 후보를 이렇게 밀어줬던 정문술 미래산업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안 후보의 오랜 멘토로 알려져 있고요. 그 미래산업의 주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00원에서 2,000원까지 치솟았는데, 예, 대선 출마를 막 발표했던 5일 전에, 그러니까 출마 선언 5일 전에 출마가 예상되고 있던 시점에서 정 회장이 1,700원 가량의 모든 주식을 매각을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기업인으로서 안철수의 멘토 역할 또는 지원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이번 안 후보의 어떤 그 대선 후보 출마를 병행해서 약 400억 이상의 주가 차익 이득을 얻어낸 정황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서로 주고받은 게 있군요, 한마디로. 네.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도덕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 또는 안철수 후보의 그 카이스트 임명에 대한 의혹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의 하나가 정문수 회장하고의 관계,
이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도덕적인 논란의 잣대로 평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당시 카이스트도 내규를 어겨가면서 무리한 강행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대 교수 측은 서울대 교수 임명에 관한 거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들이 서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도대체 안철수 후보는 당시에 어떠한 메리트를 위해서 여기에 초청이 돼서 이렇게 무리한 임명이 됐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예. 지금 그 안철수 후보 자체가 이번에 서울대 임명됐을 때 게재해서 내놓은 논문이 5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석박사 논문은 뭐 졸업할 때 쓴 학위 논문이니까 빼게 되면 3편이 전부인 거고요. 그 중에 2편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쓴 논문은 1편뿐인 거죠. 근데 이 논문이 1993년에 대한의학협회지에 실린 의료인의 컴퓨터 활용 범위 뭐 이런 부분의 논문입니다. 93년 논문을 낸 거죠. 예. 근데 이게 A4지 용지 5장입니다. 전체 분량이. 아주 그 컴팩트한 논문이군요. 예, 그 논문의 주요 제조는 개인용 컴퓨터로는 IBM과 맥킨토시가 있고 워드는 공문이나 안내장을 만드는 데 유용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논문을 통해서 이런 논문 하나를 가지고 이 자체를 서울대의 정교수로 임명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논문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서울대 측도 마땅한 해명을 못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안 후보 캠프의 그 대변인이 다양한 경험과 학문적 성과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이제 대학교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 교수들이 올렸던 여러 가지 그 논문들을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한국 연구업적 통합 시스템이라고 교수들 자체의 연구 목록들을 올려놓는 그 사이트인데요. 예. 이 사이트 부분에서 아예 차단을 해뒀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누가도 볼 수 없게끔 돼 있는 부분이 또 하나의 의혹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논문 갖고 시비 못 걸게. 예, 아예 그냥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뭐 아직까지는 계속 이제 본인에 대한 이제 논란이 그 정도 있는 거고, 서울대 안에 임명했던 거는 이제 당시에 북콘서트 등을 하면서 청년들한테서 이제 공감을 얻어가 한창 인기가 올라갈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뭐 그 후광을 위해서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추측은 가능합니다만 왜 꼭 안철수 교수가 서울대에 필요했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고 이거 뭐 하나 명쾌한 게 없습니다. 아니 안철수 후보 쪽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뭐 해명을 내놓은 게 없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 측은 서울대에서 절차에 따라서 채용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채용한 서울대가 밝혀야지 채용당한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식으로 일절 해명을 안 하고 있는데요. 1+1 의혹인데요. 그 본인이 이제 옵션으로 걸어가지고 내 아내와 나를 같이 채용하라.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닌지 그걸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그런 적 없다. 라고 그냥 간명하게 얘기를 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그땐 또 서울대를 상대로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다 서울대한테 물어보라. 이거는 뭐 마치 그 딸의 재산에 대해서 저기 가서 그 자료 찾아보고 또 여기 가서 이 자료 찾아보라. 이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무슨 이런 식의 해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부인의 그 1+1 임명에 대한 의혹을 해보자면 2011년 6월 2일 날 처음으로 이제 정년 보장된 전 교수로 채용에 대한 심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같은 월 13일 날 다시 한번 심의회를 개최를 했고 예. 그 개최를 통해 가지고 전체 참석자들 중에 뭐 8대6의 투표를 통해서 선임이 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투표에 참여했던 심의위원이 스스로 이렇게 사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이런 얘기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교수 임용에 있어서 김 교수의 임용에서 제3자의 역할이 있었다. 그리고 서울대는 원래 교수를 특채하는 경우에는 예. 해당 단과대학이나 대학원이 요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 교수는 애초부터 의대가 아닌 대학 본부에서 아예 요청이 들어온 것을 심의한 거기 때문에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죠. 예. 제3자라 하면 제1자, 제2자는 대학하고 김미경 교수를 말하는 거겠죠? 네네. 그럼 제3자는 누굽니까? 그것이 알려지지 않아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영어로 대표되는 모 인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두 사람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 채용 결정이 된 게 6월이고 예. 이 심사를 했던 게 6월 달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2달 전인 4월 달에 언론 발표를 통해 가지고 이미 채용 사실이 공개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5월 18일에 추천을 받았고 최종 결정이 6월 13일인데 심사도 하기 전에 4월 6일 날 중앙일보 보도에 강의 분야와 계획 등이 발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걸 공표한 사람이 서울대 의대 학장으로 돼 있고 4월 20일자에도 채용이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에 관계없이 이 두 사람은 어차피 들어갈 사안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심의들은 요식행위였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심사위원회에서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한 명이 심사위원을 그만두고 그랬다는 거죠? 그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에 이제 국감에서 당시 서울대 오연천 총장이 이런 특혜에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안철수 교수 채용을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돼서 김미영 교수를 채용했다. 이런 얘기를 3번이나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를 스카웃하기 위해서 안철수 교수에게 채용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부인을 세트로 가져왔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5+5 맞네, 그러면. 네. 그런데다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일종의 그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였는지 서울대 내부 회의록에서 학교의 그 정책적인 고려라고 표현을 하거나 또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기 위해서 부부를 같이 스카우트하는 제도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또 회의를 추후에 했던 정황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글쎄요. 뭐 모든 일에는 처음이 있고 처음 어떤 일을 겪는 사람은 참 이게 가능한 일인가 또 이게 의심스러운 일인가 아닌 의혹을 받고 있는데 왜 안철수라는 사람의 그 스쳐갔던 자리들에는 늘 이런 처음과 특혜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하하 참 우리 사회의 그늘진 이유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시간 강사 아닙니까? 네. 이 시간 강사들은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야 우리 김미경 교수는 남편 잘 만나서 이렇게 승승장구하시네요. 예. 그래놓고 문재인 아들 채용된 거 그거 갖고 아주 뭐 물어뜯기도 합디다. 뭐 사실 그것도 특혜 채용이라면 당연히 문제시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특혜 채용 이거는 거의 뭐 사실에 근접해졌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신경질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자격이 없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부부가 같이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 모든 공직에 대한 또는 모든 그 어떤 직업의 선택이라든지 교수의 임용 같은 공공연한 사업에 관해서는 반드시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예.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뭐 안철수라는 개인이야 뭐 충분히 그 교육적인 업적이라든지 그동안 교육적 가치가 있어서 영입할 수도 있다고 치지만 예. 뭐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특혜를 부부가 같이 세트로 받았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설명해도 비난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는 특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대 학교에서. 네. 이 진실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분명하게 시시비비 국민들한테 해명하지 않고
청와대 갈 생각을 하면은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뭐 당연한 생각이라고 전 보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대선 구도에 미칠 여파 한번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그 문재인 후보가 던져놓은 공약 중에 아마 앞으로 가장 그 이슈 내지는 저항을 받게 될 공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MB를 정조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사실 MB를 정조준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한 연관성을 던짐으로 인해서 도저히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를 당론이나 공약으로 끌어낼 수 없는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훨씬 월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 맞는데 예. 이 4대강 사업 중에 70% 가까운 비용들이 이 낙동강 지구, 즉 영남 지역에 집중돼서 투자가 됐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발언 자체는 그쪽에 연루돼 있던 대기업을 비롯한 당시에 이른바 영포라인으로 불리는 이명박 세력들의 친인척 비리를 같이 조사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 안에서 사실 지역 안에서 수혜를 받았던 개인이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 안에서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저항의 선을 불러올 수 있는 양날의 칼 같은 공약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강경하게 이걸 밀어붙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슈화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보수 여권에 있는 어떤 후보도 사실 이런 공약은 따라서 자기가 던질 수가 없는 공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적폐청산에 대한 제대로 된 의지를 보여주는 공약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한 안철수 후보의 명확한 입장, 이건 또 어떠할지 또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미리 예상을 해보자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4대강에 대한 어떠한 언급, 또 4대강 비리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아예 입도 꺼내지 못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생명, 후원자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MB와의 유착설, 이걸 해명하는 가장 확실한 답은 4대강 사업에 관한 한 가장 선명한 그런 입장 표명이 아닐까 싶은데, 얼마 전에 홍준표를 만난 MB가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좌파가 집권하면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걸 것이다. 지금 강이 다 똥물이 되고 있는데 시비를 걸지 말라는 건 이게 무슨 심보죠? 일단 뭐 4대강 자체가 저렇게 다 수질 오염이라든지 뭐 환경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본인 자신은 뭐 4대강을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을 만큼 예. 이게 뭐 탈외계적인 어법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4대강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언론에 정식으로 보도가 되거나 그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가장 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은 낙동강 지역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유속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그 유속이 느렸던 낙동강 자체를 8개 이상의 보를 쌓아 올림으로 인해서 물 자체를 5급수 이하로 완전히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물이 되지도 않고 홍수라든지 농업용수, 공업용수 어떤 쪽으로도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토양을 비롯한 주변 환경까지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낙동강 보의 빠른 철거 내지는 복원은 앞으로 영남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일종의 수건 사업처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정치 논리에 휘말려서 일종의 금기시하고 이른바 뭐 사자방해라고 불리는 이명박의 비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던 지금 박근혜 정부에게 일종의 경고탄을 던진 게 아닌가 싶고요. 반드시 빠른 사법 조치와 거기에 연루돼 있었던 비리들이 조사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찌라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찌라시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마트에서나 볼 수 있는 1+1. 예,
이 사람도 1+1이 되는군요. 너무나 다정하고 애틋한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 같으면 좋을 텐데 예. 이게 또 전형적인 그 사학 비리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안이라 이게 또 검증이 필요한 내용이죠. 아니 사학이 아니잖아요. 카이스트하고 서울대는. 어차피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예. 최순실이 했던 이대 쪽의 어떤 그 학사 논간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서울대를 국립대라고 말할 수는 없죠. 지금 법인이 독립이 됐으니까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대는 뭐 국립대로 인식이 되고 또 사학이라고 또 말할 수는 없는 그 공공적 요소가 강해 보이니까요. 네네.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 이분의 남편이 이제 안철수 후보인데 안철수 후보가 카이스트 또 서울대의 교수로 임용될 당시 우리 아내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 뭐 거의 실체에 다가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오래 전에 어느 정도 그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예, 집중적인 조명이 됐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너무 잘 안 알려져 있어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때 예. 가볍게 넘어간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자면, 약간 그 서울대하고 카이스트 임용의 과정에서는 좀 그 논리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정문술 회장이 그 발전기금을 300억을 냈어요. 예, 이제 2001년에 이 기금을 낸 걸로 2008년에 이제 이 기금을 받는 교수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 그 석좌 교수로 이 정문술 그러니까 기부를 했던 기업인이 딱 짚어줬다는 거죠. 예. 안철수를 석좌 교수로 올려야 된다. 근데 이 기용 과정 안에서의 이제 카이스트가 스스로 내규를 어겨버린 정황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규정상 초임의 계약 기간을 이제 3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좌 교수 5년 이상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규정되고 있는데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채용 당시에 바로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바로 채용이 된 거죠. 그리고 안철수 교수가 그 당시 이제 임용할 당시에는 석좌 교수 정도 되냐면 논문 한 60편 정도는 써야지 석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출한 논문이 달랑 6편 뿐이었다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부인인 그 김미경 씨도 당시 연구 실적에 대한 그 이력서에서 성균관대에서 7년 11개월 동안 부교수를 했다라고 이제 이력서를 냈는데 실제로는 조교수였고 부교수는 1년 7개월 정도 역임을 한 거죠. 예. 더군다나 그 당시 발표했던 논문들 41개 중에 40개가 자기 전공인 병리학이었고 임용됐던 분야에 관한 논문은 한 건에 불과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안철수 교수를 뽑기 위한 일종의 카이스트의 특혜였고 그 특혜는 이제 돈을 냈던 사람이 예.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네.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도덕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 또는 안철수 후보의 그 카이스트 임용에 대한 의혹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의 하나가 정문수 회장하고의 관계. 이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도덕적인 논란의 잣대로 평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당시 카이스트도 내규를 어겨가면서 무리한 강행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대 교수 측은 서울대 교수 임용에 관한 거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들이 서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도대체 안철수 후보는 당시에 어떠한 메리트를 위해서 여기에 초청이 돼서 이렇게 무리한 임명이 됐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예. 지금 그 안철수 후보 자체가 이번에 서울대 임명됐을 때 게재해서 내놓은 논문이 5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석박사 논문은 뭐 졸업할 때 쓴 이게 이제 핑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 그 서남표 전 총장이 국정질의안에서 이 임명이 특혜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은 못했지만 이러한 임명이 공정하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안 후보를 이렇게 밀어줬던 정문수 미래산업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안 후보의 오랜 멘토로 알려져 있고요. 그 미래 산업의 주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00원에서 2,000원까지 치솟았는데 예. 대선 출마를 막 발표했던 5일 전에, 그러니까 출마 선언 5일 전에 출마가 예상되고 있던 시점에서 정 회장이 1,700원 가량의 모든 주식을 매각을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기업인으로서 안철수의 멘토 역할 또는 지원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이번 안 후보의 어떤 그 대선 후보 출마를 병행해서 약 400억 이상의 주가 차익 이득을 얻어낸 정황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서로 주고받은 게 있군요. 한마디로.